여러분 혹시 요즘은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괜히 받기 싫을 때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1시간이 모자라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30분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친구를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은 허전하고 몸은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걸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오늘은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한 인생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억지로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피곤해지는지, 왜 친구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 정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퇴직하고 처음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돈도 건강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잊힌 사람인가? 그 불안함 때문에 박 씨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등산 모임에도 가입하고 지인의 소개도 받았습니다. 사람만 많이 만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보험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투자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모임을 다녀온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수야,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외로운 거야.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친구의 숫자를 늘리려고 애썼지 정작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이면 집이 북적여야 좋고 주말이면 약속이 있어야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참 편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명의 친구가 아니라 이런 사람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내가 사회성이 없어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고 왠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을 늘립니다. 억지로 약속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울 때 맺은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외로움을 없애줄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외로울 때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68세 김정숙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간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사람 소리가 허전했고 밥을 먹어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김 여사는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번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고 김 여사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판단 기준보다 감정의 빈자리를 먼저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라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데? 하고 거리를 둘 사람도 외로울 때는 그래도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니까 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모임에 나갔는데 오히려 더 상처만 받고 왔어요. 처음엔 다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돈 얘기, 자식 얘기, 험담만 하더라고요. 만나고 오면 웃었는데 집에 오면 더 허전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로운 순간에는 누군가의 온기를 찾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힘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오래 견디기 어렵다. 이 말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늘 연락해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더 큰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친구가 적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친구를 더 만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친구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가 거의 없는데도 늘 밝고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가 하루 종일 울리고 모임도 끊이지 않는데 늘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전화도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표정이 밝습니다. 혼자 여행도 잘 다니고 혼자 밥도 잘 먹고 혼자 산책도 잘합니다. 외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모임도 끊이지 않는데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워 죽겠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71세 이순자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거야. 빨리 모임이라도 나가. 사람 많이 만나.
그런데 이 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천천히 차를 마시고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버스를 타고 가보고 싶었던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가끔은 딸과 통화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평온할까?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 여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면 누구와 있어도 결국은 외로워요.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울 것이 없을 때 더 커집니다. 은퇴 후 갑자기 허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사람보다 먼저 자기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텃밭을 가꾸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찾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 74세 남성은 은퇴 후 매일 동네 하천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좋네요. 그 짧은 인사가 1년쯤 지나자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삶을 살다 보니 관계가 따라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젊을 때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만들어 인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채우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친구를 더 만들어야 하나? 사람을 더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가? 내가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친구의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만 살아라 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만났을 때 더 따뜻하고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내 외로움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남는 건 사람뿐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사람을 만나도 잃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체력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누구에게 내 시간을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75세 최성호 씨는 은퇴 후 인간관계를 크게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10번 나가던 모임을 2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나?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하지만 최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줄인 게 아니라 피곤함을 줄인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정작 가장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최 씨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최 씨는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형편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자식 이야기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늘 남을 험담하는 사람, 돈을 빌리거나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차갑다고 했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좋은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더라. 혹시 지금도 친구가 적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질문을 하나 바꿔보십시오. 내 곁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10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친구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주 도서관에서 인사만 나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만난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친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관계는 매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웃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행복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그래서 오래갑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붙잡으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가 적은 것이 문제인지 혼자가 편한 것이 괜찮은 일인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기 전까지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는 것은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쓰기에는 시간도 에너지도 삶도 너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분께 오늘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친구가 적은 것이 외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진짜 외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